화학 1이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하고요. 다음 주도 일요일반은 다음 주도 수업이 있어요. 29일에. 근데 토요일반은 다음 주에 또 수업이 없어 원래. 그래서 토요일에 오는 학생은 다음 주 일요일에 오는 게 좋아요. 아셨죠?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까지도 뭐 이렇게 하고, 원래 본 수업 들어가면은 하이탑으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요 부분을 먼저 방학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거를 뭐 화학 양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여튼 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뭐 몇 그램이 들어갔냐, 뭐 몇 그램이 뭐 생성물이 몇 그램이 나오냐, 아니면 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부피가 나오냐, 막 이런 걸 막 계산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엄청 어렵게 내고, 그냥 쉬운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율을 잘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 비율을 잘 생각하시면서 전개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게, 원래 화학식이 뭐 실험식이라는 것도 있고, 실험식도 있고 뭐 분자식도 있고, 분자인 물질이 있고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어요. 분자인 물질은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분자가 아닌 애들은 그냥 화학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걸 다 통틀어서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 뭐 실험식, 분자식, 뭐 시성식,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학식이 있어요. 시성식이나 뭐 구조식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분자식 또는 화학식이라고, 화학식량 이렇게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분자인 애들은 분자량이라고 하면 되는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건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난 값이다. 원래 단위는 없어요. 원래 원자량의 단위가 없습니다. 뭐 그람이나 이런 거 붙이지 않고요. 그냥 숫자만 씁니다. 숫자만. 근데 기준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해요. 이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00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질량, 탄소는 알겠는데 질량수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예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보통 탄소를 이렇게 원소기호를 쓰고, 여기는 원자 번호를 써요. 6번 이렇게. 6번은 의미가, 번호가 6번이면 양성자수가 6개라는 소리입니다. 양성자수가 6개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근데 여기는 질량수를 씁니다. 여기는 질량수를 쓰고, 뭐 이온의 전하량 이런 건 여기다 쓰고 이렇게 쓰는 그 공간이 있죠. 여기는 질량수를 씁니다. 질량수. 근데 질량수가 1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6 더하기 6 해서 10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은 양성자수가 6개니까 중성자수는 6개가 되겠죠. 양성자수, 중성자수. 근데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6개인 애가 있는데, 근데 질량수가 13인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수 6개에 중성자수는 7개가 돼요. 근데 중성자수는 화학적 성질에는 영향을 안 줘요. 중성자수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합을 어떻게 하고, 뭐 전자를 뭐 몇 개를 뭐 뺏어 간다던가 내놓는다던가, 이런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 그런 반응성을 의미하는 건데,
양성자수는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줘요. 양성자수가 바뀌면은 완전히 성질이 바뀝니다. 그런데 중성자수는 늘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원소로 표기를 하는 거죠. 둘 다 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부를 때는 얘는 탄소기란데 탄소 12다 이렇게 부르고 얘는 탄소 13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런 거를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는 각 원소들마다 다 있습니다.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1도 있고 수소 2도 있고 중수소라고 하죠. 3중수소라고도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수소예요. 다 수소인데 얘는 이제 수소, 그냥 중수소, 3중수소 이렇게 이름이 있는 애가 있고 이름이 없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탄소 12 이렇게 부르면 돼요. 탄소 12, 탄소 13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아무튼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중에서도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수소로 정했다가 산소로 정했다가 탄소로 정했는데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탄소를 합시다 뭐 이러는 겁니다. 얘가 기준이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질량이 12분의 1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수소는 만약에 질량이 12분의 1이다. 그러면 그런 수소는 원자량이 1이 됩니다. 1. 왜냐면 얘를 12로 하기로 했는데 질량이 12분의 1밖에 안 되면 1이 되겠죠. 1이라는 의미가 탄소 12보다 질량이 12분의 1배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게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1이 딱 안 돼요. 1. 얼마 이렇게 더 있어요. 더 여기 조금 더 있습니다. 1이 딱 안 되고 더 많아. 더 많은 이유는 하이탑 배울 때 할게.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핵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데 탄소에는 핵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질량이 조금 줄어 있거든요. 핵을 결합하는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질량이 조금 줄어 있어요. 얘가 10이라는 애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하이탑에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하시고, 아무튼 원자량은 비율이다. 비율이다. 근데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를 해서, 동위원소 방금 얘기했죠? 12만 있는 게 아니라 13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거를 존재하는 비율이 전 세계 어디서 측정하건 일정해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전체 우주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왜냐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여기 내에서 태양계 근처에서의 원소의 비율이 결정되거든요. 뭐 이렇게 초신성 폭발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어찌됐건 적어도 지구가 만들어질 때 원소들이 막 좀 골고루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원소들이.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탄소 12가 많고 어느 동네는 탄소 13이 많고 이러지 않아요. 전부 다 탄소 12는 거의 99% 있고 1% 미만으로 13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2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시약병에 보면은 이제 탄소 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탄소 시약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시약 중에 12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탄소 중에 12도 있고 13도 있는 거예요. 탄소 12도 있고 13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들도 다 마찬가지고. 물론 12만 따로 어떻게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필요할 때,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어떤 특정한 동위원소만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값을 구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99%고 얘가 1%면 12 곱하기 100분의 99랑
13 곱하기 100분의 1에서 평균값을 써요. 평균값. 뭐 대략 12.01 뭐 이렇게 나오려나? 하여튼 이 정도 나와요. 12.0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써요. 평균값. 그래서 그 저기에는 주기율표에 원자량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평균 원자량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탄소는 12로 하시고 뭐 수소는 1로 하고 1보다 좀 커요. 사실은. 네. 산소는 16보다 약간 작습니다. 약간 15.999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냥 12로 하고, 왜냐면 너무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염소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비율이 한 3대1 정도로 있습니다. 3대1 정도. 그래서 이거는 25%나 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고, 요거는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됩니다. 이거는 35.5로 하셔야 돼요. 한 10%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거 챙겨 주셔야 됩니다. 소수점 아래로. 어떤 거는 뭐 40.01 뭐 이런 식으로 한 10% 정도 되는 애들은 그거를 써요. 이렇게. 얘는 이제 요런 비율로 있기 때문에 35.5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원자량들이 다 정해졌어요. 원자량들을 다 해놨어요. 다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해가지고 원자량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애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데, 그 분자는 이제 H2O 이런 거 분자잖아, 분자. 그럼 원자량의 합으로 분자량을 나타내면 돼요. 수소가 원자량이 1이고 두 개가 있고 산소는 16이니까 다 더하면 18이 분자량이 됩니다. 분자량이 되죠. 원자량을 다 더하면은 분자량이 됩니다. 뭐 CO2 뭐 이렇게 CO2 이렇게 있으면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인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4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화학식량이라고 나타나는 애들은 사실 이게 분자처럼 생겼지만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되려면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한 분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분자식에서의 의미가 진짜로 탄소 1개와 산소 2개만 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트륨 1개와 염소 1개만 결합했냐? 그게 아니라 1대1의 비율로 결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이 엄청 많고 염화 이온이 엄청 많이 결합해서 소금 결정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거는 분자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 분자가 아니야, 이게. 분자가 아닌 애들은 화학식량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식량. 분자가 아니고, 이거는 원래는 실험식이거든요. 이게 실험식. 1대1의 비율만 나타내는 거는 실험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냥 실험식량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책에는 다 화학식량이라고 나오니까, 분자량 빼고는 그냥 화학식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뭐 이걸 분자량이라고 부르냐,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분자가 아니다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그게 문제 나오니까. 분자로 구성된 물질을 뭐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알아갈 겁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원자 2개만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내거나 물건을 화학 반응을 보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예, 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묶음 단위가 필요합니다. 계란 한 판 주세요 하면 30개 주거든요, 원래는. 요즘은 좀 포장이 이상한 포장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은 30개를 의미하고,
원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합니다. 원자 1몰만 주세요.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큰 수거든 사실은. 이게 워낙 큰 수인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초에 100개씩 센다. 이거를 센다. 이거를 세요. 그러면 이거를 다 세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초에 100개씩 이거를 세. 뭐 한 1000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1초에 한 100개씩 세요, 내가. 1몰개가 있는데 1초에 100개씩 막 세. 한 1000년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0년? 열심히 뭐 쳐박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해볼게요. 1초면 일단 1년이 몇 초인 줄 아셔야 돼. 1년은 365일 했다가 24시간 했다가 1시간에 3600초니까 이거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대략 3 곱하기 10의 7승초 정도 돼요. 그럴 거야 아마. 3 곱하기 10의 7승초 정도 될 겁니다. 365 곱하기 24 곱하기 3600. 3156만 6천 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예. 요 정도 걸립니다. 요 정도. 3 곱하기 7승초가 1년에 1년. 근데 1초에 100개씩 세기로 했으니까 1년에는 3 곱하기 10의 9승계를 세는 거예요. 1년에 많이 세면 3 곱하기 10의 9승계 셉니다. 이거를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할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10에 빼면 14년 걸립니다. 근데 이게 200조년이에요. 200조년. 공이 14개가 붙기 때문에 200조년에 걸려요. 200조년.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우주 나이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1몰계라고 하는 수가.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이 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갑자기 근데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잰 거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아보가드로 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적어 놓으세요. 탄소 12를 12g을 이제 12g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예요. 원자수. 중요한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탄소 12가 12g을 정확하게 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자수를 세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사실 센 거는 아니고 좀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숫자를.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놓느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편리한 수야. 이게 편리하라고 해놓은 거야. 니네들 골치 아프라고 하는 거 아니라 화학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숫자를 세놓은 거예요. 세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원자량은 그냥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자량은 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탄소 12짜리가 1몰계가 있으면은 12g이잖아요. 그러니까 12g 안에 1몰이 있으니까 1몰계가 있으면 12g이잖아요. 그쵸? 1몰계가 있으면 12g이에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량이 1이면
똑같이 1몰개가 있어요. 1몰개가 똑같이. 그 몇 g일까요 얘가? 1g이 돼. 왜냐면 얘가 비율이 12대 1이니까 개수가 똑같으면 질량이 12대 1일 거 아니에요. 그쵸? 1g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산소가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6이야 원자량이. 똑같이 1몰이 있어. 그럼 몇 g이 돼요? 16g이 되죠. 16g. 원래는 이게 비율인데 1몰로 똑같이 맞춰주면 질량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 질량을 표현하기 위한 되게 좋은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1몰에 포함된 물질의 질량은 일반적으로 화학식량에, 이게 화학식량이거든. 1, 12, 16 이런 게 g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몰 질량이라고 말해. 몰 질량.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 몰 질량.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중요한데. 그러면은 요거 분자량이 얘가 아까 18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8g 있으면은 몇 몰이에요? 18g 있으면 몇 몰입니까? 1몰개가 되는 거예요. 1몰개. 그러니까 내가 1몰을 셀 수는 없지만 18g을 잴 수는 있어요. 질량을. 18g을 재면은 1몰인 거예요. 너 1몰 가져와 그러면은 18g 재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우유를 뭐 180ml를 먹었다. 그럼 부피잖아. 부피. 이거를 밀도 1이라고 치면은 180g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0몰에 뭐 우유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10몰의 분자를 먹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질량을 개수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10몰은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g을 몰수나 아니면 아예 개수로도 바꿀 수 있어요. 몇 개가 들어있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면 거의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랑 맞먹어요. 우주에 한 은하당 한 1000억 개 정도 별이 있대. 근데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대. 곱하면은 요 정도 숫자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만약에 아침에 물 한 잔 마셨다. 180ml 마셨다. 그러면 그거에 우주에 있는 별 수의 한 10배 정도 먹는 거지. 그 정도 분자를 먹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몰수로 바꿔주셔야지 어려운 계산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풀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으면 요거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러면은 계산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 관한 법칙입니다. 기체. 고체나 액체는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할 때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때 입자는 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자라 써놓으세요. 원자가 아니에요. 분자입니다. 분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체는 한 뭐 6개 정도 모였다고 칠게. 그냥 빈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나 아니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개수가 있어도 부피가 달라요. 부피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기체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조그마한 애가 큰 애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빈틈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부피는 똑같이 차지합니다. 개수가 똑같으면. 그래서 이것도 엄청 편리하게, 기체의 경우에 되게 편리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재놓은 게 있어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에 기체들은 1몰만큼씩 들어있습니다. 1몰씩. 1몰씩 들어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1몰이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여기 모든 기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한 22.4리터면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봐보세요. 요 정도 안에 요 안에 1몰계가 있어요. 1몰계. 1몰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몰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22.4리터면은 그 정도 돼요. 뭐 말통 뭐 이런 게 보통 18리터 이러니까 요 정도, 요 정도가 1몰계. 그 안에 1몰계, 종류에 상관없다 중요합니다.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몰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잘 봐요, 이제. 1몰계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1몰계가. 그 다음에 1몰계가 있으면은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인데 그거에서 기체는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1몰일 때 질량은 분자량을 곱해 놓은 거예요. 1몰일 때 1 곱하기 분자, 그러니까 분자량만큼의 질량을 차지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1몰이 있다. 그럼 물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죠. 분자량 원자량의 합이니까 1 곱하기 2 한 다음에 16 더하면 18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1몰이 있으면은 입자수는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1몰이 있으면은 수증기일 때겠지. 수증기일 때 기체의 부피는 얼마야? 22.4리터야. 1몰이 있을 때는 질량이 얼마냐? 18에다가 g만 붙이면 됩니다. 18g. 알겠어요? 알겠어? 이거 알겠어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1몰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건 0도씨 1기압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연습 좀 합시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거 분자량을 알아야 돼. 근데 원자량은 보통 많이 주거든요. 그 원자량이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이야. 곱해서 더하면은 이제 44예요. 분자량이. 근데 얘가 만약에 22g 있어. 그럼 몇 몰일까요? 몇 몰? 0.5몰이에요. 왜냐하면 1몰 있을 때 44g이기 때문에 0.5몰이에요. 그러면 얘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얼마일까요? 11.2. 그럼 11.2리터야. 왜냐하면 22.4리터는 1몰일 때이기 때문에 0.5몰이잖아. 그럼 22.4리터가 되는, 11.2리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게 몇 개일까요? 몇 개? 몇 개일까요, 얘가?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야,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테인이 있다. 메테인이 기체인데 뭐
그런데 이제 10이 이 탄소가 10이고요. 수소는 1이니까 16이죠. 16. 그러면 내가 메테인이 뭐 44.8리터가 있어. 0도씨 1기압에서 몇 몰이죠? 그럼 2몰이죠. 2몰. 그쵸? 그럼 몇 g이죠? 그럼 2배니까 32g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거 몰을 거쳐서 이건 몇 개죠? 그럼 12.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근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 1.202 곱하기 이게 4네 곱하기 10의 24승계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이렇게 써도 돼. 요게 잘 왔다 갔다 하셔야지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걸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넘어갑니다. 연습합니다. 좀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워보세요. 빈칸 채우기 있는데요. 스텝 2에서 선생님이 같이 할 거긴 한데 빈칸 채우기 일단 글씨 읽어보시면서 스텝 2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해봤죠. 여기 스텝 2에 있는 것 좀 칸 좀 채우고, 원자의 양성가스와 중성가스의 합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다양한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 원래는 단위가 없어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데, 근데 그 단위가 없긴 한데 이거에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량이 10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1몰만큼 모였을 때 12g이다 이런 뜻이 돼요. 이런 거는 몰 질량이라고 말해. 원자량이라고 말하진 않고. 요 원래 단위는 안 붙이는데 요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몰만큼 모이면 12g 있다. 이런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 원자의 경우 동위 원소 간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이고, 원래 평균 원자량은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12도 탄소 12도 탄소는 12만 있는 게 아니고 13도 있기 때문에 12.011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원자량 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사용할 때는 조금밖에 없는 거는 좀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1로 쓰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이거 12로 쓰시고, 요거는 이제 14로 하시면 되고요. 외우고 있는 게 좋지. 뭐 물론 문제에 주어질 때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이렇게 써줄 때가 많은데, 그래도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은 23이고, 염소는 아까 선생님이 35.5라고 했죠? 35.5라고. 왜냐면 염소는 35인회와 37인회가 있는데, 이 비율이 3대1 정도, 3대1 정도.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면 35.5이기 때문에 35.5로 쓰시면 됩니다. 원자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의미함.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다. 다양한 물질의 화학식에서 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은, 이거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화학식량. 왜냐하면 분자가 아닌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분자가 아니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이라고 썼긴 했는데 딸랑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뭉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얘는 이제 헬륨 이런 거는 자기 혼자 있고, 이건 분자예요. 분자.
이거는 분자량이고 이것도 분자고 뭐 이런 것도 분자입니다. 근데 이런 건 분자가 아니야. 뭐 염화 마그네슘 뭐 이런 건 분자가 아니에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Cl2 이런 건 분자죠. 이런 건 분자인데 뭐 탄소, 뭐 다이아몬드로 존재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탄소, 흑연 이런 거 분자가 아닙니다. 뭐 그냥 뭐 아연 뭐 이런 거 분자가 아니에요. 구리 이런 거 분자가 아니고 이런 건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매우 작은 입자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이거를 이제 몰인데 몰 뭐 화학에서 쓰는 거긴 한데 몰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데 1몰의 탄소 원자인데 이 탄소 원자가 질량수 12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12 거기에 포함된 입자 수가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그게 이거다. 이게 아보가드로 수야. 이게 아보가드로 수 얘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 만약에 원자가 1몰 있으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고 2몰이 있으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겠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습니다. 모든 물질 1몰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물 분자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자 수를 셀 때는 분자 수를 세시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1몰계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분자당 2개씩 있는 거니까 2몰계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 산소 원자는 몇 몰이냐 물어보면 1몰계가 있는데 수소 원자는 2개씩 있잖아. 그 수소 원자는 2몰계가 있는 거야. 분자는 1몰 있고 그럼 원자는 원자는 몇 개 있을까? 원자는 3몰 있는 거야. 3몰. 왜냐면 3원자 분자잖아. 하나 둘 셋 3원자 분자잖아. 응? 어떤 물질의 몰수를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과 질량. 어떤 물질의 양이 1몰일 때의 질량으로 그거를 이제 몰질량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몰질량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식량 뒤에 그램 퍼 몰을 붙인다. 이게 1몰일 때 몇 그램이다 이런 소리야. 그램 퍼 몰은 1몰일 때 몇 그램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몰수 요것도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한글로 되게 길게 써 있으니까 외우기 어려운데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 이렇게 쓰세요. M은 N분의 W 이렇게 쓰세요. M이 뭐냐면 분자량이야. 분자량이나 화학식량 몰리큘러 웨이트라고 해서 M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건 약자예요. 그냥 N은 개수죠. 개수. 이거는 몰수야. 몰수. W는 질량이야. 질량.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 M은 N분의 W다. 그래서 만약에 0.5몰 있는데 질량이 뭐 22g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분자량은 얼마겠어? 그러면 이거 44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N분의 W 하면 분자량 구할 수 있어요. N분의 W 하면 분자량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라는 게 1몰당 질량이기 때문에 N분의 W 하면 분자량 구합니다. 이거 아실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분자량 나오는 거 아실까? 그러니까 1몰이 만약에 44g이야. 그럼 분자량 44지. 근데 얘가 0.5몰이야. 예를 들어서 0.5몰이야. 그러면 22g일 텐데 그럼 44지. 몰수분의 질량 해야지 분자량 나오는 거예요. 몰수분의 질량 해야지 분자량 나옵니다. 저거를 식을 알아야지 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거 꼭 아셔야 되고 요걸 변형해서 질량은
m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질량은 m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질량이 나와요. 아까 연습한 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 분자량이 44인데 2몰이 있어. 그러면 88g이잖아, 그쵸? 이해하시죠? 이거를 다시 변형한 게 얘야. 양변을 m으로 나누면 m분의 w, m분의 w가 몰수야. 그리고 세 개가 똑같은 식인데 그 중에 얘를 외우시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정의에 관한 식을 외우시는 게 좋고, 요걸 m은 n분의 w를 외우시면 w는 mn이고 w는 mn이고 n은 n분의 w고 n분의 w고, 그래서 몰수를 알고 싶으면 질량을 화학식량이나 이게 분자량이죠.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몰수를 알고 싶으면 n분의 w 하면 된다. n분의 w. 그래서 모든 물질의 몰수는 물질의 몰질량이나 분자량이 몰질량이죠. 분자량이나 아니면 화학식량으로 물질의 질량을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요식을 외우신 다음에 변형해서 쓰면 됩니다. 방법을 익혀야 돼. 방법을 무조건 다 외우지 마시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모든 기체 상태인 물질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서 22.4L 안에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개씩 들어있어요. 1몰개씩. 개수는 똑같은데 질량은 달라요. 왜냐하면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수소라고 말하는 거는 H2를 의미하는 거예요. H2. H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가 H2 이렇게 존재를 해. 산소라고 말하면 O2야, O2. 분자량이 얘가 2잖아요. 1몰이니까 2g 있는 거고, 얘는 분자량이 32잖아. 32g 있는 거고, 얘는 1몰 있는데 얘는 분자량이 24잖아요. CO2 44잖아, 44. 그래서 1몰 있으면 44g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이 있지만 질량은 다른 거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자, 기체 상태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는 22.4L입니다. 만약 이게 바뀌면 바뀌어요, 이게. 왜냐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것 때문에 기체 부피가 바뀝니다.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상태의 물질 1몰은 22.4L의 부피를 가진다. 그럼 기체 몰수는 기체 부피를 22.4로 나누시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단위를 쓰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약분돼서 몰이 나온다라는 걸 금방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몰당 22.4L니까 22.4L/몰, 이게 요런 단위를 쓰는 게 좋아. 단위를 쓰면 이게 몰이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부피분의 몰 22.4를 했다, 그럼 몰이 안 나와. 이게 퍼몰이 나와. 퍼몰은 이게 몰이 아니잖아요. 몰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이렇게 단위를 쓰는 게 좋고, 기체의 몰수는 몰 부피로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몰수를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몰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 개수로도 구할 수 있다. 입자 수가 예를 들어서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이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면은 2몰이 나오잖아. 그쵸? 그 다음에 몰 질량분의 질량, 아까 전에 한 겁니다.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하시면은 몰수가 나온다.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몰 부피 22.4분의 기체 부피, 기체의 부피 이렇게 하면은 몰수가 나온다.
적으세요. 이렇게 몰 부피분의 기체 부피를 하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 기체는 좀 특이해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량비가 있잖아. 질량비가 분자량비랑 같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22.4L 안에 1몰개씩 들어있잖아요.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죠. 만약에 뭐 1몰개가 들어가 있고 얘도 1몰개가 들어있다. 그럼 얘 질량이 얼마냐면 분자량만큼의 질량이 나가겠죠. 그래서 질량비가 분자량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만약에 내가 어떤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산소가 뭐 32g 있었어. 근데 얘는 16g 있어요. 그럼 내가 산소의 분자량은 알아요. 32라고. 그럼 얘 분자량도 16이 되는 겁니다. 질량비가 분자량비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그래.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동일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같은 기체들은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량비와 분자량비가 같습니다. 분자량비가 같다. 질량비와 분자량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원래 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이거를 이제 몰 부피, 그러니까 22.4L 안에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람수 곱한 거만큼 있잖아요. 기체 밀도는 22.4L 안에 분자량만큼 있잖아요. 분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인 것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2.4분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몰 부피가 만약에 0도씨 1기압이면 22.4L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과 분자량. 그 기체의 경우에는 질량비가 분자량비가 되고 밀도비도 된다. 밀도비도 됩니다.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고 그 개수가 같으니까 질량비는 분자량비랑 같으니까 요런 식이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질량비는 분자량비이고 밀도비이기도 하다.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 밀도비랑 분자량비랑 질량비랑 동일하다. 기체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스텝 3랑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또 풀어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 스텝 3 한번 채워보십시오. 요 앞에 원자량 안 나온 거는 앞에 원자량 써져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 요거 보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나온 거는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자, 스텝 3 한번 칸 채워보십시오. 스텝 4까지도 하겠습니다. 3랑 4까지 다 하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량이 안 나왔는데 앞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이제 나트륨이 23이었죠. 23 더하기 16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40이 되겠네. 그쵸? 수산나트륨 40이고 화학식량 요거는 아까 있었죠. 18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44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30g 있다. 30g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단위는 없지만 gmol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40gmol인데 30g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약분이 되고 퍼몰을 분모에 써놨으니까 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0.75몰이 되겠죠. 0.75몰. 나는 이제 18g이 있으면은
1몰인데 9g 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9g을 18g/몰로 나누면 되잖아요. 0.5몰이 되겠죠. 0.5몰. 요거는 44g 있으면 1몰인데 88g이면 2몰이잖아. 그쵸? 2몰.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 가와 나의 몰수를 구하시오. 지금 표준 상태라고 말하는 건 0도씨 1기압을 의미합니다. 0도씨 1기압에서 22.4L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부피가 2배려면 요 칸을 2칸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문자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는 1몰이 있는 거고 나는 2몰이 있는 겁니다. 질량을 구하시오. 1몰의 질량, 산소는 원자량이 10인데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32가 분자량이 되고요. 1몰이 있기 때문에 32g이고, 암모니아는 14 더하기 1 곱하기 3 해가지고 17이잖아. 2몰이 있잖아요. 1몰이면 17g이니까 2몰이면은 34g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부피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몰수를 비교하시오. 몰수는 같은 거예요, 1대1. 왜냐면 부피가 똑같으니까. 얘가 5대1이 아닙니다. 기체의 경우에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부피비가 몰수비. 근데 몰수가 같은데 분자량비가 질량비가 되는 거죠. 몰수가 똑같으면은 분자량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죠. 질량비가 되는 거죠. 분자량비는 5대1이지, 5대1. 그러니까 몰수가 똑같은데 얘가 왜 5배 더 많냐, 질량이. 분자량이 5배 더 많으니까 그런 거지. 이해하시겠어? 몰수는 똑같은 거고, 질량비가 5배 더 많은 이유가 분자량이 더 커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표준 상태니까 부피가 22.4L잖아요. 그러면 1몰이거든, 1몰. 1몰인데 분자량이 28이야. 그럼 질량 얼마겠어요? 28g 있는 거죠. 이거는 G는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여기에 분자량에 G 써져 있는데 이건 안 쓰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44인데 88g 있대. 그럼 몇 몰 있어야 돼요? 2몰 있어야 돼. 근데 부피는 44.8L를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몰수가 2배가 되면은 부피도 2배가 되는 거니까. 얘가 몇 몰이죠? 0.5몰이죠. 0.5몰. 0.5몰인데 1g이래. 1몰이면 분자량이 2죠. 2. 되셨죠? 가나다에 알맞은 거 쓴 거고, 지금 가나다 썼고요. 몰수가 가장 적은 기체. 지금 여기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비를 보면 되니까 기체에서는 몰수가 가장 작은 거는 기체 3이네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습니다. 분자량비랑.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4. 아보가드로 법칙은 동일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같은 기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체는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근데 이 입자는 분자를 의미해요. 원자가 아닙니다. 원자 수는 다를 수 있어요. 분자들마다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의미하고, 아보가드로 수는 물질 1몰에 존재하는 입자 수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 탄소는 원자량이, 이거는 이제 평균 원자량이 12인 거지. 이거는 이제 뭐 13이나 14를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탄소 12를 말해야지. 하여튼 10이라고 해주시고, 몰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로 22.4L이다. 원자량이란 원자의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다양한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인 질량비다. 상대적인 질량비입니다. 자,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난 값으로 단위가 없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원자량이고 원자량.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 원자의 경우 동위 원소 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 원자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의미한 분자량.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의 값을 합한 것이다. 다양한 물질의 화학식에서 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것이다. 이거 화학식량이죠. 화학식량. 원자들의 양을 나타낸 값으로 단위는 몰이다. 몰이고요. 그냥 한글로 몰 써야 되고. 예. 물질 1몰에 속한 입자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통계. 영도시 일기압은 표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표준 상태. 입자 1몰이 포함된 물질의 질량으로 일반적으로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값이다. 몰 질량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몰 질량. 표준 상태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인데 이거는 이제 몰 부피라고 말하고요. 몰 부피. 압력과 온도가 모두 일정할 때 모든 기체 상태의 물질은 같은 부피의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자료를 읽어봅니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화학적인 단위로는 몰을 사용한다. 몰이란 입자의 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단위이다. 1몰의 원자의 경우 원자량이 14인 질소를 기준으로, 아니죠. 첫 번째로 옳지 않은 건 니은입니다. 원자량이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요게 디귿도 틀렸네요. 디귿 6.0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요거는 답이 써져 있네. 예,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어떤 물질의 질량의 경우 질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M은 N분의 W인데 W 질량은 M 곱하기 N입니다. 그래서 몰 질량의 답에는 이렇게 써있구나. 몰수의 화학식량. 분자식량도 화학식량이랑 같은 거야. 화학식량을 곱하여 나타낼 수 있다. 물질의 질량과 화학식량의 관계를 통해 물질의 질량과 화학식량을 알고 있을 때 물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6g의 탄소 원자가 있다면 탄소의 원자량인 12로 나누어 탄소의 양이 12로 나누면 이제 3몰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몰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112g의 질소 기체 분자의 양을 구하시고 질소가 N2라는 걸 아셔야 돼요. N2. N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냐면 28입니다. 28g/몰. 28g/몰 분의 112g 나눠보시면 4배 4몰. 112g의 분자 기체 질소는 4몰을 차지하는 겁니다. 4몰. 넘기시고
이거 했어요? 안 했으면 해보세요. 마저 해보세요. 네. 여기 해보십시오. 세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는 0도 시리기압이에요. 25도 시리기압이 아니고 기억이고, 표준 상태는 0도 시리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압을 기압이라 쓸 때도 있고 ATM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산소 기체 부피가 11.2L일 때는 1몰일 때 22.4L니까 11.2L일 때는 0.5몰이고, 그러므로 주어진 부피의 산소 기체의 질량이 32g이며, 아니죠, 요게 0.5몰이면 요거는 16g이 돼야겠죠. 디귿이고 0.5몰의 산소 기체 질량은 분자량의 절반인 16g이다. 붙이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밀도는 기체의 밀도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데, 근데 표준 상태에서 1몰의 부피가 22.4L를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의 질량은 분자량과 같고, 왜냐면 1몰이니까, 1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밀도는 분자량을 몰 부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체 상태의 물질의 분자량은 기체의 밀도와, 이거 분자량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잘 보세요. 밀도가 22.4L분의 분자량이다, 이 소리야. 근데 지금 주어가 분자량이잖아, 분자량.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인데 22.4를 몰부피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몰부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몰부피. 아니면 22.4 써도 됩니다. 0도 시리기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2.4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밀도에다가 22.4를 곱한 것과 같다. 알 것 같아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22.4L고 그 안에 1몰이 들어있어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분자량이거든.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시려면 밀도 곱하기 몰 부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라.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고 수소기체 2몰의 부피는 0도 시리기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0도 시리기압. 0도 시리기압에서 44.8L이고 1몰에 포함된 수소 원자는 2몰이죠. 2몰. 왜냐면 물 분자가 H2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큰 거 크기, 요게 크다, 다가 큰 건가 보네. 크기 순으로 큰 순서대로구나. 큰 거부터 해야 되네. 그럼 나가다. 부등호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큰 거부터 나열하는 거니까 나가다로 하면 됩니다. 좀 감이 오죠. 잠깐 쉬었다가 대표 유형 풀게요.